1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0쪽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1운동은 이제 그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다라고 하는 우리 소제목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해요. 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자,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애국지사들이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계사의 흐름 변화로 판단을 했고 독립의 기회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중국에서요,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이 활동을 하는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했고요. 또 국내외 여러 지역의 대표를 파견해서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촉구합니다. 자, 동경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2월 8일이니까요. 3.1운동보다 약 한 달 정도 앞선 시기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도쿄 유학생들의 한국 독립선언 주장이 영향을 미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8 독립선언 결의문을 보더라도요, 이 3조를 볼게요. 우리는 만국 평화에 의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라고 해서 28 독립선언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국내의 상황도 있어요. 바로 고종이 서거 돌아가셨고요. 일본의 고종 독살설이 유포돼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종교계, 주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천도교가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학생층들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요. 우리 교과서 170쪽에 마지막 줄에 보면 비폭력 평화 시위로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할 계획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방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 170쪽은 3.1운동의 원인,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두 번째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서 171쪽으로 가서요. 이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봤어요. 먼저 1단계는 시작되는 단계죠. 3월 1일 서울에서 바로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요.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이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바로 도시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됩니다. 1단계는 도시에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단계는 전국의 도시로 확산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고요. 상인들은 시장을 파는 철시라든가 노동자도 파업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여겨봐둬야 될 건 바로 3단계입니다. 교과서에서 시위가 농촌으로 확산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의 그 원칙이 깨지고요. 바로 무력투쟁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단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합니다. 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농촌 시위 단계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이제 무력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국외로 확산이 되면서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됩니다.
저 달라진 시위 양상이라고 하는 사료인데요.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심한 사람은 미리 낫, 괭이, 몽둥이 등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라고 해서요. 이제 그 농촌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무장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경찰 관서를 습격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일제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무차별 사격을 한다던가 무자비한 탄압과 만행을 자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자, 제암리는요, 지금 경기도 화성이에요.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요. 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이게 하고요. 교회 모이게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23명을 학살했고 이웃 마을에서도 6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교회나 민가에다 불을 질러서 마을 전체를 초토화했던 그런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거의 마을이 초토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교과서 17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3.1운동의 의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의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왜 3.1운동이 시험에 잘 나오는가? 이유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나 직업, 종교, 연령의 구별 없이 전 계층이 참여했고요. 도시와 농촌 등 전국으로 전개됩니다.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던 그러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3.1운동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3.1운동 때 수감자 계층별 분포예요. 자, 농민이 가장 많고요. 58.4%,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노동자, 무직자.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다 3.1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의는요,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됩니다. 이제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으로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년대에 가게 되면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식민 통치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경돼요.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제국주의 운동에 자극을 줘서요. 중국의 오사운동 등의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아래에 있는 사료예요. 역사 속 이야기라고 해서요.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황에스더라고 하는 분이요. 도쿄에서 이빨 독립선언을 앞두고 여자 유학생들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우리 조국은 결코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역사의 수레는 한 바퀴만으로 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남성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1운동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천안에 내려가서 고향이었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다가 거기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또 한희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희순은요, 천안의 광명학교 학생이었는데 독립만세를 불렀다가 수감이 됩니다. 공주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한희순은 이때
최연소 13살의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3.1운동을 거치면서 여성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라는 자각이 높아졌고, 독립운동 참여는 물론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2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아요. 한번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성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과 만세를 불렀대요. 자,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요. 그리고 또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 글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3.1운동이 되겠죠. 고종의 장례식과 민족대표 독립선언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3.1운동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되잖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민족 대표들이 33인이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했고요. 자, 수많은 학생들은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바로 3.1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통치 방법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민족 자결주의를 지창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대응하자 김인현이 1919년이고요. 3월 1일 3.1운동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임을 알 수 있고요.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 이른바 뭐죠?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시위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1919년 김인현이고요. 천도교 교주 손병희,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주도하잖아요. 자, 탑골공원에서 서대문까지 열을 지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나라에 뭐가 생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가의 1주년을 기념해서 20년 3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나는 3.1운동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니까요. 답은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여기서 기독교, 천도교, 종교대표 연합전선이 함께 참여했고요. 고종의 장례일에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여서 시위운동을 전개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란 걸 알 수 있겠잖아요. 3.1운동에 대한 답을 고르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3.1운동 하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3.1운동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요, 좀 정해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던가 이빨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교계 대표 천도교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와 학생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일으킨 게 바로 3.1운동이죠. 자, 답이 될 수 있었던 건 3.1운동의 의의를 많이 이제 답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답이 답으로 나왔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점과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